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자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스가 전 총리와의 회담 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최근 윤석열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최초 이 한일 의원 연맹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전했던 국내 언론들은 다들 뭐 잘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말했다며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지는 계기로 소개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본 언론에서 이 한일 의원 연맹 자리에서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을 재개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발칵 뒤집어졌죠. 국민들은 여기에 윤석열이 뭐라고 답했을까 이것을 매우 궁금해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멍게란 단어가 없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해명이 나오면서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멍게 정도가 아니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요청에 동조하고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바꿔볼게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태는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친윤 언론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식 개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자 문화일보의 기사를 보면 일본은 수입 식품에 대해서 이중 관리를 하고 있어서 방사능 등 그 세슘 기준 미국과 EU보다 10배 안전하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직하다, 일본은 안전하다, 반일은 빨갱이다, 친일은 국익이다 이런 기조에 내선일체화하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이 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고려청자를 보러 한국에 오는 것을 뛰어넘어 순대, 떡볶이, 어묵을 먹으러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관광이 성공한 것이다. 자, 수십 년째 승승장구하던 반도체를 말아먹고 탈중국 발언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말아먹고 자기가 좋아하는지 이 떡튀순 세트로 경제를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하는 게 윤석열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거 그 저렴함을 볼 때 이 김건희가 집에서 껄렁껄렁대면서 얘기를 해준 듯합니다. 요즘 서진이네 라는 한국 스트리트 푸드를 해외에서 파는 TV 프로그램이 지금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데 그걸 본 김건희가 오빠 이거 보고 한국에 많이 올 것 같아 라고 한마디 했던 거죠. 그러자 윤석열 대변인께서 김건희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오늘 전했던 겁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회복 불가능하게 망할 수 있습니다. 빨리 탄핵합시다. 최근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남욱은 이렇게 증언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중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과 스피커폰으로 광주에 돈이 필요하다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남욱이 유동규와 함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용이 스피커폰 통화로 1억 원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남욱이 옆에서 들었다고 법정 증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김용 측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방법문을 냈습니다. 그 재판에서 남욱은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돈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기억에 없다고 명백히 증언하였다. 자, 엊그제 나왔던 이 모든 기사가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이것은 재판 속기록에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김용 측 반박의 신빙성이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엊그제 경향신문이 전했던 남욱의 법정 진술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21년 5월 30일인가 31일 오후에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함께 있었는데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통화가 끝난 후에 유동규나 김용이 광주 누군가에게 1억 원을 급하게 줘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자, 남욱이 말하고 있는 상황은 이거죠. 유동규와 정민용, 남욱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김용이 유동규 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유동규가 스피커폰을 켜고 김용과의 통화 내용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이후 남욱과 정민용은 그 자리에서 나갔고 남욱이 없는 자리에서 김용이 유동규에게 광주 누군가에게 1억 원을 급하게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통화 후에 유동규가 남욱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자, 스피커폰을 켰으면 끝까지 다 들을 법도 한데 통화하는 것만 확인하고 핵심적인 얘기는 전해 들었다는 게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남욱은 분명 돈을 요구했던 주체가 유동규인지 김용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한 겁니다. 유동규가 김용을 팔아서 돈을 요구한 것인지 김용이 요구한 걸 있는 그대로 유동규가 전한 것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나 김 전 부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애매한 진술조차도 애초에 없었다는 재판 속기록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주장을 김용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도 문제로 초치했는데 대놓고 반박하는 쪽발이도 처음 보고 이 법정 진술까지 조작하는 언론들도 처음 봅니다. 다 거짓말이야. 락스유상. 오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런 멘션을 올렸습니다. 탄핵제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겠다. 자, 탄핵을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를 주최하고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의 명단인데요. 철험의 의원들 사이에서 김민석 의원이 있습니다. 자, 의외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김민석 의원은 최근 민주당 정책위 의장에 임명되면서 눈길을 끄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상호 의원이 이러쿵저러쿵 정세를 분석하면서 예상하는 게 주목을 받았다면 우상호는 가고 김민석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최근 헌재 판결에 대한 한동훈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말로 때우는 표본이다.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 유임에 대해서 시끌시끌했는데 저보고 사무총장 하라고 그랬으면 절대 안 한다고 했을 것이다. 일이 너무 많다. 자, 그건 권력이 큰 자리가 아니라 일이 너무 많은 자리야 라고 프레임 전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국힘이 천원 학식을 지원한다면서 양곡관리법 거부하는 건 제 얼굴에 침 뱉기다. 그리고 천원 학식은 전국 확대해야 맞다. 오세훈 무상급식 때처럼 싸울 일이 아니다. 자, 김민석 의원을 두고 스탠스가 애매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정무적 감각, 대중 설득력만큼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매한데 날카롭다. 자, 이것은 최근 방송에서 김민석 의원이 나와서 한 발언인데 그의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 김현정이 묻습니다. 그러면 정책위 위장님도 한동훈 장관이 탄핵감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거는 그쪽에서 얘기한 것이고 탄핵이다 뭐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행령이 사실상 잘못됐다고 본인이 헌재에 가서 그거 결정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헌재가 네 말이 틀렸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할 뿐인데 법을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말로 때우는 표본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현정은 사퇴 얘기는 민주당에서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자 김민석은 그거는 상식의 문제죠. 그 정도 되면 보통은 창피해서 하죠. 그런데 누가 솔직히 한 장관 거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한동훈 장관이 저지른 잘못인 일이 문제인 것이죠. 자, 애매하지만 날카롭죠. 자, 말로 때우는 사람, 거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말로 때우는 사람이야 상식적으로 창피해야 되는데 계속해 우린 좋아 이 얘기입니다. 자, 김민석 이거 수박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은 인정할 만합니다. 총선 윤석열 탄핵이라는 큰 전환기를 앞두고 김민석이 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의 전략은 단결과 통합이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다시 한번 공유 드립니다. 저 역시 민주당 수박들 박지원 등 이런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언급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다 보고 있다. 알아서 내부 정리를 잘 하실 것이다. 자, 끝으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 편집한 영상 링크를 댓글과 더보기 커뮤니티에 공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